자, 다음 주 수능을 앞두고 이제 최종 마무리 점검해야 될 것들을 먼저 좀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네. 학습적인 부분입니다. 네, 오늘부터 수능전까지 수능을 준비하는 마무리 학습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 좀 조언 좀 부탁드릴까요? 학습적인 네, 측면들.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긴장도가 제일 높아져서 책을 하루에 한 권도 다 읽을 수 있고 문제집도 하루에 2권, 3권 막 풀립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그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네. 뭐 친구가 가져온 좋은 문제 이런 것도 집어넣고 보따리에다가 네. 그다음에 저 옆 동네 선배가 가져온 영국에서 가져온 뭐 엑스칼리버 이런 것도 집어넣고 네. 다 했는데 이 막상 수능 때 가가지고 끄집어내려 보면 네. 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흡수는 많이 되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 쌓는다 하는 거는 조금 무리고 네. 그 수능에서도 틀리던 문제는 계속 틀리게 돼 있고 맞던 문제는 계속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답을 정리해 놓은 노트가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시 한번 차근차근 잘 보면서 네. 그 자기 걸로 그 12년 동안 준비를 잘한 고득점하는 학생들은 네. 지식의 습득 양도 많지만 네. 체계적으로 분류를 잘하거든요. 네. 분류. 수능고사장에 가서 키벤 열어서 바로바로 꺼낼 수 있게 좀 지금 자기가 많이 틀렸던 부분을 갖다 다시 한번 보면서 네. 잘 정리를 하는 게 네.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당장 고사장에서 못 꺼내내면 그렇죠. 뭐 네, 아무짝에도 네,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 네, 네, 되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뭐 네, 저도 이제 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제 네. 수능이 임박하면 할수록 비법, 완성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콘텐츠들이 막 제공이 돼요. 네. 네. 그럼 이제 조급한 마음에 저걸 또 못 보면 내가 또 한 문제라도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새로운 그렇죠. 걸 막 네. 시도를 하거든요. 네. 일단은 그건 다 좀 독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EBS에서 이제 수능 연계되는 교재 를 일단 집중적으로 다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근데 봉투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거기에 분명히 써져 있어요. 이 만점 대비라고 내가 만점 받을 목표면 봉투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마무리하시면 좋고요. 네. 만점이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공부를 끝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하던 공부를 잘 네.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기상하는 시간도 수능 이제 시험을 시작하는 8시 40분에 맞춰가지고 뇌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시간을 사전에 좀 미리 일어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실제로 이제 국어 시험 보고 수학 시험 보고 그다음에 영어 탐구 시험을 보는 이 실제로 시험 보는 시간에 집중력이 잘 발휘돼야 되도록 학생이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조금 안배해서 공부하는 그런 요령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비슷한 동시대 때 그렇습니다. 과목을 같이 해주는 네네, 것도 네. 중요할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좀 패턴을 짜보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네. 실전처럼 연습하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렇죠. 현장에 가서 네네. 실전 연습처럼 하는 거고. 네. 네. 이게 군대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년병장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일주일 남은 현재 시점에서는 특히 이제 주말이 끼어 있는데 네. 뭐 학원 학습까지 다 없다.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문제를 풀고 마킹하는 또 네, 마킹한 그래서까지 다음에 해야죠. 네. 그걸 또 수험표에다가 적는. 이게 잘 적어서 나와야 네. 돼.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마킹하는 거는 색을 칠하는 거고 그렇죠. 그걸 네. 보고 숫자로 적는 거 이걸 조금 익숙해 하지 않아서 당황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네, 네, 네. 잘 못 적어오면 또 가채점이 부정확하고 네. 또 추후에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라든지 서류 그렇죠. 제출 여부가 네, 네.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일단 이것도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일부 학생들한테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예민하셔가지고 네네.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아예 문제 푸는 것 자체 부담을 굉장히 느끼는 학생들. 네, 네. 네네. 그래서 뭐 기억에 의존해야 되는 거는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과목 특성상 뭐 30문항이고 물론 찍는 문제가 많은 중하위권 학생들은 적어와야겠지만 네, 맞아요. 네. 대부분 이 풀이 과정들이 기억이 나니까 네. 적어오지 않더라도 나중에 다시 네. 풀어보면 다 떠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상위권이나 중위권 학생,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도 잘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의외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 이게 2문제, 3문제가 되더라도 네. A형과 짝수형이 있고 홀수형이 있고 그렇죠. 풀다가 마지막에 찍은 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게 기억이 와전돼서 네. 3번이라고 분명히 마킹을 했는데 나중에 정답이 4번일 경우에는 본인이 3번과 4번과
고민하다가 4번으로 마킹했는데 3번으로 마킹했는데 네. 4번이 정답이었거든요. 기억하는 4번이라고 기억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네네. 그 한 문제 때문에 거의 대부분 등급 컷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요. 최저 학력 기준을 맞췄다라고 생각하고서 응시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반대의 그 경우도 있죠. 반대의 네. 경우도 그게 있죠. 더 위험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잘 찍어놓고 자기가 아니야 나는 오답을 잘못한 것 했어. 같아. 네. 그래놓고 네네. 안 된 줄 알고 안 갔거든요. 응시를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네. 체제가 다 돼버리는 예, 뭐 이런 일도 발생할 네. 수 있어서. 근데 그게 네. 꼭 등급컷에 걸린 친구들이 상위권이건 중위권 학생들이건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네네. 꼭 적어오는 게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네. 안 해본 학생이라고 한다면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전년도부터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네, 네, 근데 네. 학생들이 채점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90점, 80점에 이제 경계에 있는 친구들만 그거를 예민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네. 이제 뭐 안전하게 5점대, 6점대 이렇게 있는 학생들은 또 그 네, 기억을 네. 이렇게 네, 네. 뭐 아주 예민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예상 등급이 2등급 떨어지는 학생들 봤어요. 일단 네. 실전처럼 남은 수험 시간표에 맞춰 생활하면서 마킹 훈련도 좀 꼼꼼히 하라는 네,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아까 선생님이 하셨던 인상 깊은 얘기는 분류 작업. 지금은 좀 분류해서 네.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뭐 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면 6일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네. 뭐 어차피 당일날 목요일날은 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 뭐 과목별로 1교시, 2교시, 3교시 또 4교시 이렇게 쭉 가는데 하루 정도 이틀 정도는 정말 자기가 과목 중에서 자신 있는 과목. 내가 이거는 뭐 기필코 올릴 수 있는 그런 거에 좀 몰입, 집중 뭐 이런 전략을 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주로 네. 탐구 과목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국어나 네. 수학 같은 경우는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정리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 범위가 좀 그래도 적다라고 한 탐구 과목이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